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시의 조이입니다. 코바늘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어느 거부터 사야 될지, 바늘은 어떤 걸 사야 될지, 실은 어떤 걸 사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바늘과 실이 필요하다는 건 아시죠? 일단 바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바늘은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가격대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모든 브랜드와 사이즈를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딱 하나, 세트로 살지 낱개로 살지 비싼 걸로 살지 저렴한 걸로 살지 그것만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세트라 함은 이런 식으로 어떤 팩에 담겨져 있어서 바늘도 여러 가지 사이즈대로 들어있고 나름의 부재료들도 몇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안에 것들을 이런 부재료들을 따로 살 필요도 없어서 굉장히 간편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런 세트를 사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세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바늘을 이 사이즈를 구비하기도 쉽지 않고 처음에는 자기가 쓰게 되는 몇 가지 사이즈만 쓰게 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코바늘을 해나가다 보면 이 모든 사이즈들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이 사이즈대로 다 사는 거는 이 낱개로 사는 거는 세트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못해 가위를 하나 사도 그것조차도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계속할 마음 있으신 분들, 나는 코바늘을 이제 시작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트, 물론 세트는 다양한 또 디자인과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의 취향과 예산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선택 중에 저는 세트로 사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나는 딱 한 번만 해보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사이즈가 적합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6호나 7호 바늘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사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가장 모든 실에 무난하게 어울릴 수도 있고 초보자분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쫀쫀하게 떠지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굵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 두 가지 호스 중에 한 가지를 어떤 브랜드든 상관없이 가격대가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예산에 맞춰서 결정을 하셔서 한 가지 바늘로 좀 떠보시고 이거 괜찮은데 하시면 그때 가서 더 많은 바늘을 구매하시던지 세트를 사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렇다면 비싼 바늘과 저렴이 바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물론 요즘은 비싼 바늘도 많지만 비싼 바늘이라는 게 하나에 10,000원 정도? 여기서도 한 $10 넘게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저렴이 바늘들은 저는 한국에서 이건 5,000원 정도를 주고 산 거고, 이런 바늘들은 이름 없는 무명의 이런 바늘들은 제가 아마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많이 묶여서 왔고 나머지 부재료들도 다 섞여 있는데 $15인가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떠보니까 약간 가격대가 있는 것과 가격대가 너무너무 낮은 것과의 큰 차이점은 오로지 하나인 것 같아요. 즉 고급 승용차와 저렴한 경차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무게감이 있고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무게감이 있는 바늘로 뜨시던 분들은 이걸로 뜨시면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가벼운 바늘을 사용했다면 얘가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스킬이 올라가시고 조금 더 잘 뜨게 된다면 당연히 묵직한 바늘이 좋고요. 나는 처음이야, 나는 완전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렴이도 상관이 없어요. 끝부분이라든지 떠지는 부분도 초보자분들은 이 둘의 차이를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일단 나는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렴이 바늘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실이야말로 정말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다양하지요. 굉장히 많은 선택의 폭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걸 만드냐에 따라서 실의 종류는 다양하게 결정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실을 사실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실 겉 라벨지의 뒷면 이런 소개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사실 아이고 예쁘다 하고 탁 집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실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 실이 도대체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런 걸 체크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오면 꼭 뜨다 모질하다든지 아니면 세탁을 한번 했는데 너무 형태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작은 면 100%의 면사인데 특히 이런 작은 사이즈의 이런 작은 볼들은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굉장히 속기 쉬운 사이즈예요. 왜냐하면 사진에는 이렇게 보여서 오, 큰 건가 보다, 색깔 이쁘다, 클릭 이렇게 했는데 집에는 요만한 게 와서 오 하고 놀라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절대 속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옆에 다 이런 식의 정보들을 노출해 줬는데 우리가 잘 체크를 못한 거지요. 자, 여기 50g이라는 사이즈가 써 있어요. 50g은 굉장히 작은 볼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50g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하고 싶으면 여러 볼을 구매하셔야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 넉넉히 뜨실 수 있고, 요거 하나 정도는 티코스터 2개, 많으면 3개? 그 정도를 뜰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은 양이라는 거. 근데 요거를 주문해 놓고 나는 먹더리 따야지 하고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다가는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요거를 체크를 하셔서 물건을 구매하세요. 무게와 길이는 항상 표기가 돼 있어요. 어떤 물건이든 표시가 돼 있고, 또한 이 회사에서 추천하는 추천 바늘의 사이즈도 거의 다 모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이 게이지 부분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만큼 아직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쭉쭉쭉쭉쭉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오로지 사이즈와 재질과 이게 면인지 울인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건데 울이 막 60% 80% 이렇게 섞이면 가격만 비싸지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잘 정해서 그냥 저렴한 가격대를 선택하셔서 연습용으로 쓰시고, 아크릴 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렴한 실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를 연습용 실로 쓰시고, 잘 하시게 되면 좋은 그런 섬유를, 천연 섬유가 많이 함유된 좋은 실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 바늘과 실이 준비가 됐다면 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몇 가지의 부재료가 필요해요. 바로 가위, 코바늘용 바늘이 필요해요. 코바늘용 바늘은 여기가 굉장히 이 구멍이 넓게 생겨서 실을 넣어서 마무리할 때 꼭 필요하니까 코바늘을 할 거야 하고 결심하신 분들은 요것도 꼭 같이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티치 마커라는 게 필요해요. 짠, 스티치 마커는 몇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취향대로 결정하시면 돼요. 요거는 앞을 닫을 수 있는 형태이고 요건 닫지 않는 형태예요. 요게 뭐 몇 개나 필요하겠어 하지만 계속 하실 분들은 이거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 하신 분들은 그냥 조그만 한 팩이래 봤자 정말 조그마니까 그 정도는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를 뜯다 보면 요런 줄자도 꼭 필요하답니다.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3cm 자루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모자나 여러 가지를 체크할 때 이 줄자가 꼭 필요하니까 줄자도 꼭 구비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나는 한 번도 코바늘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일단 실을 잡는 방법부터 알려드려 볼게요. 왼손을 쫙 펼치고요. 오른손으로 실을 적당하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잡으란 말은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렇게 한 7, 8cm 정도 여유가 있게 잡아주시고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다시 안쪽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 다음에 검지도 한번 쭉 감싸주고, 그 다음에 엄지와 중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에 있던 이 부분을 살짝 당겨서, 엄청 세게 당기는 거 아니고요. 적당하게 살짝 당겨서 팽팽해진다 그 정도 느낌이 올 때까지만 살짝 당겨서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울음뜨개를 바로 이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실의 사용량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뜨면서 이렇게 늘어나겠지요. 그럴 경우에 이 새끼손가락의 역할은 실이 너무 빨리 가지도 않게, 실이 너무 느리게 가지도 않게 적당하게 실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꽉 찔 필요도 없지만 너무 또 쫙 펼치고 있으면 너무 속도가 빨라지겠지요.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잡아주는 그 정도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손을 펼치고 새끼손가락을 살짝 감싸준 다음에 다시 검지도 살짝 감싸주고, 그 다음에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고, 실을 잡아주고, 이쪽 실을 살짝 당겨서 새끼손가락을 살짝 접어주면 왼손은 준비 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 대로 7호 바늘로 한번 사슬뜨기, 가장 코바늘의 기본 중에 기본 사슬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슬뜨기를 하는 방법도 나름의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쉽고 더 간단한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바늘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짠, 쭈쭈쭈쭈쭈쭈쭈 갑니다. 이렇게 띵 간 다음에 이 바늘을 핑 돌려서 일자로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나한테로 평평평 이렇게 온 다음에 다시 밑으로 짠. 이렇게 하면 묶이는 건 없고 그냥 약간 줄이 꼬여만 있는 거라 금방 빠지겠지요. 그래서 바늘을 다시 슝 안쪽으로 보낸 다음에 요 코바늘의 끝부분 평 걸려있는 이 부분들은 다 말 그대로 얘 때문에 코바늘인 거죠. 코가 있는 바늘. 이 아이들이 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로 요 구멍을 통과. 짠! 요렇게 하면 바로 한 개의 사슬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 우리는 지금부터 요런 사슬을 쭉 만들어줄 거예요. 이거를 사슬을 만든다, 사슬뜨기를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 엄지와 중지는 다시 방금 만든 사슬 쪽으로 손을 살짝 이동을 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자, 보세요. 쭈쭈쭈쭈쭈 안쪽으로 바깥으로 갔다가 걸고 사슬로 쏙. 그럼 우린 사슬 2개를 만든 거예요.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사슬을 쭉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기만 하시면 안 돼요. 바늘을 들고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걸고 빼고 또 갑니다. 슝 가고 바깥으로 나가는 척 하다가 걸고 빼고. 자, 지금 그럼 우리는 사슬을 몇 개 만들고 갈까요? 사슬이라는 거 이렇게 V 모양 뿅뿅 여자아이들 머리 따는 것 같은 V 모양을 하나의 사슬로 봐요. 즉 하나, 둘, 셋, 넷, 5. 항상 바늘에 걸려있는 여기까지를 코스로 세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5개의 사슬을 만든 상황이에요.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계속 손은 여기에 있으면 조금 애매하고요. 축축축축축축 이렇게 뜨는 대로 옮겨서 여기 끝에 부분 정도를 잡아주시면 훨씬 더 편하세요. 쭉 한번 계속 해볼게요. 걸고 빼고 돌아가면서 걸고 빼고 왼쪽 이동 돌아가면서 걸고 빼고 왼쪽 이동 돌아가면서 걸고 빼고 왼쪽 이동. 자, 이게 바로 기본 중에 기본 사슬뜨기예요. 쭈쭈쭈쭈쭈. 지금 계속 성공하시는 분들은 잘하셨어요. 어렵지 않지요? 쭈쭈쭈쭈쭈. 여전히 헤매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쭈쭈쭈쭈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슬을 쭉 만들고 이 사슬을 토대로 여러 가지 동그란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플랫한 평면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요걸 기본 바탕으로 아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배워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바탕으로 네모난 편물을 뜨는 방법, 짧은 뜨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세요. 저는 그 영상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